자 확률 0%. 김씨 가문 Y염색체 99.98% 일치. 35년 숨겨진 충격적 비밀. 친자 확률 0%. 지은의 손에 들린 종이 1장. 샘플러 김민수. 샘플비 김태수. 부자관계 성립 불가. 친자 확률 0%.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두 번째 검사였습니다. 김씨 가문 Y염색체 99.98% 일치.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민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할아버지? 아니면 숨겨진 누군가? 1988년 남편이 1년간 중국 출장을 떠난 사이 혼자 남은 젊은 며느리. 그 집에 자주 드나들던 누군가.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지은이 탐정처럼 하나하나 파헤친 35년 비밀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상사연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 32살. 대기업 마케팅부 부장입니다. 커리어는 완벽했지만 연애는 완전히 제로. 2년간 맞선만 7번. 모두 실패.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즈메리 결혼정보회사. 친구 수진의 추천으로 등록했습니다. 상담사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김민수 35세. 키 180cm. 서울대 경영학과. 제일물산 부사장. 추정 자산 50억. 완벽했습니다. 일주일 후 압구정 레스토랑.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35살 제일물산 부사장이라고. 엄마는 기뻐하셨지만 조언을 하셨습니다. 집안 배경을 알아보라고. 가족관계를 자연스럽게 확인하라고. 결혼은 개인이 아니라 집안끼리 만나는 거라고. 한 달간 데이트를 했습니다. 민수는 완벽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확신이 든다고. 지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말. 경기도 남양주. 큰 한옥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 박미선이 나왔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할아버지 김영수, 할머니 이순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김태수가 들어왔고 형 김민호도 인사했습니다. 5명이 함께 사는 화목한 가족. 식사는 풍성했고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구나.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형 민호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는데 민수는 어머니만 닮은 것 같았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계속 만나면서 지은은 점점 민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과.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결혼 전에 유전자 검사 많이 한대요. 유전 질환 확인하고 진짜 부모 자식 관계인지도 확인한대요. 지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전자 검사.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엄마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배경 알아보라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눈빛. 뭔가 불안해 보였던.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자. 다음 주말 민수네 집 방문. 설거지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민수가 사용한 컵을 휴지로 감쌌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와 차를 마셨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988년에 중국 출장으로 1년을 집을 비웠다고. 1988년 6월부터 1989년 3월까지. 민수 생일이 1989년 9월. 임신은 1988년 12월쯤.
그때 아버지는 중국에 이상한데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재빨리 찻잔을 휴지로 감쌌습니다. 비닐봉지, 가방, 완료. 대학 선배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가, 건강검진 명목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샘플 2개를 전달했습니다. 민수와 아버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어. 직접 와봐.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병원. 지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샘플어 김민수, 샘플 B 김태수, 친자관계 분석, 유전자 일치도 0.3%, 부자관계 성립 안됨, 친자 확률 0%.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훈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김태수의 친아들이 아니야. 더 이상한 게 있어. 2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Y염 색채 분석. 김씨 가문 Y염 색채 99.98% 일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는 김태수의 친아들은 아니야. 하지만 김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어. Y염 색채가 일치한다는 건 같은 남계 혈통이라는 거야. 같은 할아버지에서 내려온 피라는 거지. 그럼 김씨 가문의 다른 남자가 친아버지라는 거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 지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집에 도착해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다른 남자. 누구지? 할아버지? 83세. 민수가 태어난 게 1989년. 그때 할아버지는 47세. 가능은 해. 하지만 할아버지와 며느리가 말도 안 돼.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 일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은은 탐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민수의 친아버지일까? 다시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민수네 집안은 형제분이 많으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삼형제세요. 큰 삼촌, 작은 삼촌, 그리고 우리 남편. 지은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삼촌들?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이 없었는데? 큰 삼촌은 어디 사세요? 호주요. 30년 전쯤 호주로 이민 가셨어요. 사업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거의 연락이 없어요. 작은 삼촌은요? 미국이요. 30년 전쯤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사업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거의 연락이 없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지은은 느꼈습니다. 뭔가 있어. 뭔가 숨기고 있어. 왜 두 삼촌 다 외국으로 갔을까? 언제 가셨어요? 큰 삼촌은 1992년에 호주로, 작은 삼촌은 1990년에 미국으로. 1990년? 민수가 태어나고 1년 후네. 혹시?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큰 삼촌 1992년 호주, 작은 삼촌 1990년 미국. 둘 다 해외. 둘 다 연락 거의 없음.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직접 만나야 하는데 불가능해. 해외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며칠 후 할아버지와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님, 아버님, 형제분들 사이가 좋으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들? 그럼. 정말 사이 좋지. 셋 다 착해. 큰아들 성호는 호주에 있고, 둘째 태수는 여기 있고, 막내 성민이는 미국에 있고. 자주 연락하세요? 아니, 거의 안 해. 바쁜가 봐. 가끔 명절 때 전화 오는 정도지. 둘 다 외국에. 둘 다 연락 거의 없음.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어. 해외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하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방법이 없어. 직접 물어볼 수밖에. 어머니를. 하지만 어떻게?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 그냥 의심만으로?
계속 관찰했습니다. 민수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 말투, 행동,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가족 얘기가 나올 때, 삼촌 얘기가 나올 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확실해. 그리고 1988년 이야기. 아버지가 중국 출장 1년. 1988년 6월부터 1989년 3월. 민수 임신 시기와 겹침. 그 1년 동안 젊은 며느리 혼자. 누가 돌봤을까?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88년에 회장님 중국 출장 가셨을 때 어머니 혼자 계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응, 외로웠지. 하지만 집안 식구들이 챙겨줘서. 누가 챙겨주셨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요? 아니, 그분들은 본가에 계셨어. 그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동생들이 가끔 왔지. 큰 삼촌하고 작은 삼촌하고 집안일 고쳐주고 그랬어. 시동생들이. 큰 삼촌하고 작은 삼촌. 둘 다요? 응. 둘 다 미혼이었으니까. 자주 와서 도와줬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어. 그 1년 동안 뭔가 있었어. 하지만 누구지? 큰 삼촌? 작은 삼촌? 둘 다 해외에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계속 단서를 모았습니다. 민수 어렸을 때 사진. 민수는 누구를 닮았을까? 아버지는 아니야. 확실히. 어머니? 약간.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 할아버지? 글쎄. 아니야. 전혀 안 닮았어. 그럼 삼촌들? 사진이 있을까? 옛날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1980년대 사진.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큰 삼촌 김성호. 작은 삼촌 김성민. 셋이 함께 찍은 사진. 지은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삼촌 김성민. 민수랑 비슷한데? 얼굴형. 눈. 코. 비슷해. 우연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만으론. 그리고 둘 다 해외에 있어서 확인할 수도 없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방법이 없어. 직접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밖에.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의심만으로?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지면? 하지만 알아야 해. 결혼 전에.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인데. 이런 비밀을 안고 결혼할 순 없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자. 물어보자. 며칠 후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댁에 혼자 가도 될까요? 여자끼리 상의할 게 있어서요. 결혼 준비 관련해서. 민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네 집. 지은은 혼자 갔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혼자 왔네. 민수는 회사가 있어요. 어머니랑 얘기하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둘만. 조용한 분위기. 지은은 심호흡했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게 뭔지. 건강검진 명목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민수와 아버지. 어머니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김태수 친자 확률 0%. 하지만 Y염 색채는 김씨 가문과 99.98% 일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민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김씨 집안의 다른 남자. 할아버지는 아니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남은 건 삼촌들이에요. 큰 삼촌 아니면 작은 삼촌.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수를 정말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비밀을 안고 결혼할 순 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말씀해 주세요. 3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이었어. 1988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중국 출장으로 1년을 집을 비웠어. 1988년 6월부터 1989년 3월까지. 긴 시간이었어. 정말 긴 시간. 나는 혼자 이 큰 집에 남았지. 시부모님은 본가에 계셨고, 나는 너무 외로웠어. 24살이었는데.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은 1년을 안 계셨어. 매일 밤 혼자 울었어. 무서웠고 외로웠어. 그때 성민 씨가 가끔 들렀어. 시동생이. 형수님 혼자 계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어.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고쳐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나는 점점 의지하게 됐어. 고마웠어. 성민 씨는 친절했어. 작은 삼촌이요? 김성민? 응. 막내 시동생. 미국에 있는.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1988년 11월 어느 날 밤이었어. 나는 너무 외로워서 성민 씨에게 전화했어.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혼자 있기 너무 힘들다고. 성민 씨가 왔어. 둘이서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 술을 마셨어. 소주를. 나는 취했어. 외로움에.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실수를 했어. 단 한 번의 실수였어. 정신없이. 술에 취해서. 외로워서.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신이 들었어. 뭘 한 거지? 우리가? 성민 씨는 울면서 말했어. 형수님 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형님을 배신했어요. 저는 이제 이 집에 올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민 씨는 집에 안 왔어. 피했어. 명절에도 안 왔어. 나도 죄책감에 시달렸어. 몇 달을 울었어. 매일 밤 울었어. 1989년 1월 임신을 알았어. 남편이 돌아오기 2달 전이었어. 나는 고민했어. 낙태할까? 하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 뱃속의 생명을. 그리고 혼란스러웠어. 이게 누구 아이지? 남편 아이일까? 성민 씨 아이일까? 모르겠어. 1989년 3월 남편이 돌아왔어. 나는 임신 사실을 말했어. 당신 아이예요. 출장 가기 전에 임신한 거예요.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 정말 행복해했어.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렇게 좋아했어. 민수가 태어났어. 1989년 9월 15일. 아기를 봤는데 성민 씨를 닮았어. 확실히 닮았어. 얼굴이, 눈이, 코가. 그때 알았어. 이 아이는 성민 씨 아들이구나. 확실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절대로. 가족이 무너질 게 뻔했어. 1990년. 성민 씨가 미국으로 갔어. 도망친 거야. 나도 알아. 35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 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하셔야 해요. 가족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에게, 형에게, 민수에게, 진실을 알아야 해요. 모두가 35년 동안 숨길 수는 없어요. 이미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말해 35년 만에. 말씀하셔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어머니도 35년 동안 고통스러웠잖아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이제 끝내야 해요.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하지만 민수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남편이 시아버님이 모두가. 그래도 알아야 해요. 진실을. 거짓 위에는 행복이 없어요. 어머니 용기 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함께 말씀드려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말할게.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35년이나 숨겼는데 이제 진실을 말할게. 며칠 후 어머니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보, 가족회의를 해야겠어. 모두 모아야 해.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 민호, 민수. 모두 모여야 해. 내가 고백할 게 있어. 중요한 거야. 무슨 고백인데 그래? 지금 말해줘. 모두 모이면 말할게. 제발. 부탁이야. 아버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주말에 모이자. 주말. 저녁 7시. 큰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형 민호, 민수, 그리고 지은. 모두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무거운 침묵.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급하게 다들 부르더니. 뭔 일이야?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3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에요. 35년? 무슨 비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얼른 말해봐. 아버지도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래? 형 민호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1988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중국 출장으로 1년을 집을 비우셨어요. 1988년 6월부터 1989년 3월까지 9개월이나 긴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나는 혼자 이 큰 집에 남았어요. 시부모님은 본가에 계셨고요.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24살이었어요. 젊었어요. 외로웠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다들 그렇게 살았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어주세요. 제발요.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이 큰 집에서.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그때 성민 씨가 가끔 들렀어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성민이가? 막내 성민이? 할머니도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민? 작은 삼촌? 형 민호도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지? 형수님 혼자 계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고쳐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수도꼭지도 고쳐주고 나는 점점 의지하게 됐어요. 고마웠어요. 성민 씨는 친절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막내가 형수 돕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1988년 11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서 성민 씨에게 전화했어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혼자 있기 너무 힘들다고. 성민 씨가 왔어요. 둘이서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술을 마셨어요. 소주를. 나는 취했어요. 외로움에, 슬픔에.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정신없이, 술에 취해서, 외로워서, 안 돼.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 말하지 마. 제발. 지팡이를 쥐고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벽을 쳤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이. 이게 무슨 집안이냐? 세상에 세상에.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성민? 작은 삼촌과? 형 민호는 충격받았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 당장.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신이 들었어요.
뭘 한 거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성민 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형님을 배신했어요. 저는 이제 이 집에 올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민 씨는 집에 안 왔어요. 피했어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나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몇 달을 울었어요. 1989년 1월 임신을 알았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임신? 남편이 돌아오기 2달 전이었어요. 2달 전에. 그럼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민수가. 나는 고민했어요. 낙태할까? 하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생명을. 그리고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누구 아이지? 모르겠어요. 1989년 3월 당신이 돌아왔어요. 나는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출장 가기 전에 임신한 거예요.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행복해했어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죄인.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속인 거야. 35년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5년 동안 속았어. 내 아들인 줄 알았어. 매일 아침 깨웠어. 밥 먹였어. 학교 보냈어. 자전거 태워줬어. 아플 때 병원 데려갔어.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라고. 형제와 동생과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여보, 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손 따위 중요하지 않아. 35년 동안 속았어. 형제와 동생과 민수가 태어났어요. 1989년 9월 15일. 아기를 봤는데 어머니는 바닥을 쳤습니다. 성민 씨를 닮았어요. 확실히 닮았어요. 얼굴이, 눈이, 코가.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는 성민 씨 아들이구나. 확실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가족이 무너질 게 뻔했어요.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게 낫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속에 사는 것보다. 1990년. 성민 씨가 미국으로 갔어요. 도망친 거예요. 당연히 도망가지.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간 거야. 35년 동안 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쥐고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집안이냐? 형수와 시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손자가 어떻게? 아버지는 벽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35년이야. 35년 동안. 매일 아침 깨웠어. 학교 보냈어. 숙제 봐줬어. 입학식 갔어. 졸업식 갔어.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라고. 동생의 아들이라고. 형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나는 작은 삼촌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누구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나는 누구 아들이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35년 동안 속았어. 나는 아버지 아들인 줄 알았어. 형이 진짜 형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작은 삼촌의 아들이라고. 나는 대체 누구야? 내 정체성은 뭐야?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 35년 동안. 내 정체성은 뭐야? 나는 대체 누구야? 민수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형 민호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변.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 정체성은 뭐지?
35년 동안 김태수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게 거짓이었어. 나는 김성민의 아들이야. 작은 삼촌의 아들.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며칠 후 민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안 갔습니다. 집에도 안 갔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지은 씨. 어디 있어요? 찾으러 갈게요. 호텔이에요. 롯데호텔. 지금 갈게요. 기다려요. 지은이 호텔로 왔습니다. 민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 씨. 지은이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야, 지은 씨? 나는 대체 누구야? 민수 씨. 35년 동안 김태수의 아들로 살았어. 민호 형의 동생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나는 작은 삼촌의 아들이야.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자식이야. 민수 씨 그렇게 말하지 마요. 사실이잖아.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건 나야.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씨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 민수 씨. 들어요. 민수 씨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날지. 그건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작은 삼촌을 만나야 해.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도망갔는지. 진실을 들어야 해. 민수 씨. 미국에 가야 해. 작은 삼촌을 만나러.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네. 함께 가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 민수와 지은.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12시간 비행. 민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착. 작은 삼촌 김성민. LA 교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이미 알아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1시간. 작은 주택. 마당이 있는 집. 민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렸습니다. 지은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있을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민. 53세. 부드러운 인상. 그런데 정말 민수와 닮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얼굴, 눈, 코, 입, 미소, 걸음걸이까지.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랑 똑같아. 정말 똑같아. 민수야? 삼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알았다. 알아버렸구나. 35년 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긴 침묵. 정말 긴 침묵.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삼촌.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삼촌은 제 친아버지세요? 성민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유전자 검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고백하셨어요. 가족들 앞에서. 모두에게. 35년 만에. 성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형수와? 성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전이었어. 정말 오래전. 형님이 중국 출장으로 1년을 집을 비우셨어. 형수님이 혼자 계셨지. 젊은 나이에. 나는 29살이었어. 나는 형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자주 갔어. 형수님은 외로워하셨어.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이 전화하셨어. 같이 저녁 먹자고. 거절할 수 없었어. 형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 둘 다 취했어. 그리고 그날 밤 실수를 했어. 단 한 번의 실수였어. 술에 취해서. 성민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뭘 한 거지? 나는 울면서 말했어. 형수님, 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형님을 배신했어요. 저는 이제 이 집에 올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로 나는 집에 안 갔어. 피했어. 명절에도 안 갔어. 형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성민은 계속 울었습니다. 1989년 9월.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혹시 내 아들일까? 생각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확인할 용기도 없었어. 형수님과 단 한 번이었으니까. 혹시 형님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기를 바랐어. 정말로. 하지만 1990년. 설날에 집에 갔을 때 너를 봤어. 아기 민수를. 그때 알았어. 내가 나를 닮았다는 걸. 얼굴이, 눈이, 코가 똑같았어. 그때 확신했어. 이 아이는 내 아들이구나. 내가 형님을 배신하고 형수님과 저지른 죄의 결과구나. 나는 견딜 수 없었어. 그 죄책감을. 그래서 도망쳤어. 미국으로. 1990년 3월에.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형님을 배신했어. 형수님과 그런 일을. 그리고 너를 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민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아니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요? 아버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김태수 형님이 내 아버지야. 35년 동안 너를 키운 분이야. 그분이 진짜 아버지지. 나는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내 아버지야.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형님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혈연상으로는 삼촌이 제 아버지잖아요. 혈연이 뭐가 중요하냐? 35년을 함께 산 시간이 더 중요해. 매일 아침 깨워준 사람. 밥 먹여준 사람. 학교 보내준 사람. 아플 때 병원 데려간 사람. 자전거 태워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저 죄를 지은 사람일 뿐이야. 성민은 계속 울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삼촌, 왜 35년 동안 연락 안 하셨어요? 왜 도망만 치셨어요? 한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셨어야죠. 어떻게 얼굴을 봐 형님을 배신한 내가 어떻게. 비겁해요. 정말 비겁해요.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35년 동안 도망쳤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어요. 김태수 아버지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35년 동안 속았다고. 배신당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충격받으셨어요. 형도 혼란스러워해요. 어머니는 매일 울고 계세요. 다 삼촌 때문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35년이에요. 35년.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삼촌은 도망쳤지만 우리는 그 35년을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정체성도 모르고 살았어요. 성민은 계속 울었습니다. 한국에 가세요. 가족들을 만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봐. 가야 해요. 도망치지 마세요. 35년 동안 도망쳤잖아요. 이제 마주해야 해요. 진실을, 가족을, 형님을,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성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알겠어. 까마. 형님을 모두를 만나야지.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사죄라도 해야지. 35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어. 이제 마주해야지. 민수와 지은은 나흘 동안 LA에 머물렀습니다. 성민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35년간의 죄책감, 후회, 고통, 모든 것을 나는 매일 밤 꿈을 꿨어. 형님이 나를 용서하는 꿈. 하지만 깨면 현실이었지. 나는 형님을 배신한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연락도 못했어. 35년 동안. 삼촌. 후회하셨어요? 매일. 매일 밤. 35년 동안. 그날 밤을 후회했어. 왜 갔을까? 왜 술을 마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삼촌의 가족은요? 여기 가족은 아세요? 아내는 알아. 내가 한국에 아들을 두고 왔다는 걸. 처음엔 이해 못했지. 화도 많이 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줬어. 내가 매일 밤 우는 걸 봤으니까. 내 아이들은, 내 딸들은 몰라. 말할 수가 없었어. 이제 말씀하셔야 해요. 가족들에게도. 그래야겠지. 이제는. 사흘 후 민수와 지은 그리고 성민. 셋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네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민호, 민수, 그리고 김성민. 3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 정말 무거운 침묵.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성민을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5년 전 저는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형수님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미국으로. 비겁했습니다. 35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아버지 김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5년. 35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매일 깨웠고 밥 먹였고 학교 보냈고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사랑이. 형님. 말씀해 주세요. 뭐라도. 욕이라도 해주세요. 때려주세요. 제발. 성민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탁. 성민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성민은 쓰러졌습니다. 형님. 일어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성민이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형님 죄송합니다. 동생이, 시동생이, 형수와. 어떻게. 또 안 돼. 탁. 피가 났습니다. 때려주세요. 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울부짖었습니다. 너 때문에 35년을 거짓 속에서 살았어. 내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어. 그런데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를 보면 지금도 사랑스러워. 내 아들 같아. 3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내 얼굴이 보여. 내가 날 배신한 그날이 생각나. 그게 정말 고통스러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쥐고 일어났습니다. 성민아. 내 아버지.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 형을 배신했어. 형수와 하지만. 할아버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죄가 없다. 민수야. 내 할아버지. 너는 우리 김씨 집안의 손자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든, 너는 우리가 35년 동안 사랑한 손자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김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할아버지,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민수야. 혈연이 뭐가 중요하냐?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첫걸음마, 첫말, 학교 입학, 졸업, 모든 순간을 함께 했잖아. 그게 진짜야.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함께한 시간이야. 민수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형 민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형. 너는 내 동생이야. 35년 동안. 그건 변하지 않아.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형제야. 함께 자랐잖아. 같이 놀았잖아. 싸웠잖아. 울고 웃었잖아. 그 시간이 진짜야.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35년간 함께한 시간이야. 형.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태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35년 동안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사랑해주셨어요. 첫 자전거 태워주신 것, 야구 가르쳐주신 것, 학교 입학식 때 사진 찍어주신 것,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주신 것, 대학 입학할 때 안아주신 것, 회사 입사할 때 축하해 주신 것, 모두 기억해요. 혈연이 아니어도 생물학적으로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평생. 제가 사랑하는 단 한 분의 아버지예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35년간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신 그 35년이 진짜예요. 생물학적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영원히. 김태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슬픔이, 배신감이, 그리고 35년간의 사랑이 모두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누구 아들이든,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든, 35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형 민호도, 어머니도, 성민도, 지은도 모두 울었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버지는 성민을 봤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 쉽지 않아. 35년 동안 속았어. 배신당했어. 하지만 김태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 때문에. 민수가 있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어. 민수는 좋은 아이야. 내가 준 아니.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야. 시간이 필요해. 용서하는데. 당장은 너를 보기 힘들어. 알겠습니다, 형님.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은이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조용한 벤치. 지은 씨. 네, 민수 씨.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줘서. 네.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화도 났고. 왜 이런 걸 알려줬냐고. 모르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고. 근데 생각해보니 알아야 했던 일이에요. 35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으니까. 진실을 마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아팠지만 지금은 치유가 시작됐어요. 진짜 치유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감사해요. 정말로요.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 씨,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결혼해요. 이제 비밀 없이. 진실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정직하게. 투명하게. 서로 사랑하며. 민수 씨. 사랑해요, 지은 씨. 정말로요.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 한옥에서 작은 가족 결혼식. 신랑 신부.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김태수. 어머니 박미선. 형 민호.
그리고 김성민. 모두 모였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35년의 비밀을 넘어섰습니다.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은 35년간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의 사랑입니다. 박수. 민수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 가장 강한 사랑. 피로연.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내 할아버지. 너는 우리 김씨 집안의 자랑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혈연이 뭐가 중요하냐?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진짜야. 함께한 시간이 혈연보다 강해. 그걸 잊지 마. 할머니도 다가왔습니다. 맞아. 우리 손자 맞아. 영원히.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민수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로요. 형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형. 우리 평생 형제야. 알지? 네, 형. 평생 형제예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앞으로도 내 아들이다. 알겠지? 혈연은 없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이 아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35년을 함께 산 내 아들. 영원히.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정말로.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성민도 조용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삼촌. 민수야. 와주셔서 감사해요. 삼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알아, 그래야 해. 김태수 아버지가 제 아버지예요. 35년 동안 저를 키운 분이니까. 그분이 진짜 아버지예요. 생물학적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게 35년간의 사랑이니까. 맞아. 그래야 해. 형님이 내 아버지야. 하지만 삼촌도 고마워요. 제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성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서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삼촌. 앞으로 잘 지내요. 가족이잖아요. 복잡하지만 가족이에요.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지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예쁜 딸. 정말 정말 예쁜 딸. 이름 뭐로 할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진실이. 지은이 말했습니다. 진실? 네. 김진실. 진실 위에 태어난 아이니까. 우리의 진실. 우리 가족의 진실.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태어난 우리 딸. 좋아. 진실이. 정말 정말 좋은 이름이야.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김태수와 박미선. 형 민호. 김성민도 멀리서. 우리 증손녀다. 할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복덩이야. 우리 집안에 복이 왔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 진실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거야. 김태수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진실아, 할아버지야, 너는 복잡한 가족사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지만 괜찮아. 우리 모두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할 거야. 진실 위에 태어난 내가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자라는 우리 진실이. 할아버지가 정말 정말 사랑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모두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 35년을 함께 산 시간.
그 시간 속의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실. 그것이 가족이다. 오늘도 저희 세상사연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